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고 싶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죠. 10시 45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실검 상위 종목들, 리포트 종목 알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여러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은 또 같습니다. 재료 있는 종목 중심에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 루닛, 지난주 빅파마와의 협업 소식 이후 연속적인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10월 말에 37,000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6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재규 본부장은 의료 AI 관련주 연말까지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분석 더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STO 법제화 기대감에 K옥션, 핑거 등도 검색이 많이 되고 있었고 주가 역시 강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네이처셀이에요. 금요일장에 19% 급락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 이를 그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색도 많이 되는 상황. 조선주는 개장하면서 반짝 좀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미국의 LNG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한화 오션을 비롯해서 성광밴드까지 검색되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의류 관련한 종목들도 검색이 됐지만 여행까지 묶이면서 오늘 투자 의견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좋은 여행도 검색 많이 되는데 주가 20% 급등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조선 꾸준히 강했고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 성광밴드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사우디 프로젝트향 수출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른 피팅 3사 대비해서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고 가장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원인은 사실 북미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피팅 3사들 대비해서 북미 쪽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북미 쪽에서 LNG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도가 누가 하고 있냐면 미국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공약 때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어떤 선거 문구를 계속해서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LNG도 그렇고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런 흐름은 계속 쭉 가져가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LNG 수송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관련한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지금 우리 조선 기자재들이 가기 전에도 미국 내에서도 미드스트림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천연가스 수출량이라던가 그리고 시추 공수가 늘어나고 시추량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같이 좀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조선주들은 그동안에 어떤 좀 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하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조선 기자재주들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성광밴드가 이전에 과거의 어떤 고점대를 돌파를 하고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출발 신호를 알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아마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이클이 좀 길게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LNG 관련한 사업에 뛰어들었고 앞으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동 관련해서는 이제 태광 같은 기업들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원픽은 어딜까요? 저는 역시 성광밴드를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그동안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눌리면은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의 조선 기자재 탑픽은 성광밴드였습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면 충분한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 기억해 보시죠. 자, 그리고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으로 또 10위권 안에 들어온 종목이 있어요. 참 좋은 여행입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
그때 참 뜨끈뜨끈했죠.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주식시장 안에는 재료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잠시 또 잊혀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그 재료가 잊혀지면서 같이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재료가 좀 있습니까? 재료는 사실 미리 있었는데 네. 조금 한 발 늦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비자 입국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원래 이슈가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말 사이에 지난주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그 무비자 입국 기간이 원래는 15일이었었는데 30일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와 그 중국 간의 만남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문화나 콘텐츠 측면에서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장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었고 지금 조금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참 좋은 여행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을 뭐 이제 매수 권장을 드리는 그런 말은 아니고 네. 그 외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과의 협력의 어떤 핵심은 좀 문화, 콘텐츠 이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이런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흐름이 여전히 좋긴 합니다만 상방 여력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올해 좀 초중반까지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닥을 좀 기고 있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면서 실적의 정상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여행주들 올라오는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접근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좋은 여행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중국과의 협력,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쪽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등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 있었는데 엔터주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요즘이지만 상방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을 지금 단기 트레이닝하기 어려우시다면 중국과 관련해서 실적 기대되는 쪽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한 리포트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자로 발행된 리포트 기준이고요. 가장 많이 검색된 건 오늘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알테오젠. 모두 다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의 리포트 가장 핫하죠. 한 주 동안 알테오젠을 향해 쏟아졌던 루머들, 진실인 적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미리 읽어보니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사님께 잠시 후 좀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위로는 교촌 F&B입니다. 오늘 4%대 강세 보이면서 만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에선 가맹점과 주주가 동반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더합니다. 자, 조선주 리포트에서도 나오네요. 효성중공업인데 조선주가 트럼프 행정부 수혜 기대감에 신바람이 난 상황에서도 효성 쪽은요 4거래일 동안 급락을 했었어요. 계열사 효성화학에 재무구조 리스크가 있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선 그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며 우려감을 잠재울 분석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서 의류, 여행도 부각되는데 감성코퍼레이션 리포트가 나왔어요. 4분기 최대 실적 예상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게임주 가운데 시프트업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선 그 많은 게임사 가운데 시프트업을 업종 내 탑픽으로 여전히 꼽고 있습니다.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내년에 이익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네요. 자, 이 가운데 예고해드린 대로 알테오젠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겁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사실 알테오젠에 워낙에 좀 노이즈들이 많았어서 그런 네. 것들을 좀 짚어주는 리포트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그 알테오젠에서 주주 서한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엄민용 연구원님이 워낙에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좀 분석들을 많이 내놨었고 그리고 이번에 노이즈들을 좀 해명은 아니죠. 네, 이제 좀 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써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좀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던 거는 이제 특허 침해 관련한 내용이었었죠. 일단 할로자임 지금 SC 제형 관련해서 할로자임과 그 알테오젠 둘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C 플랫폼은 두 회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로자임이 이제 알테오젠한테 특허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알테오젠과 그 머크가 선제적으로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반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임과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그 효소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에서 추출한 그 추출물이 효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서 변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추출을 해온 그 효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지금 특허 침해를 할 수 없고 서로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알테오젠과 머크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번에 리포트상으로 좀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대주주의 매도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어떤 노이즈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그 비중 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세 번째는 매출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로열티 비중이 좀 적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또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뭐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찌라시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머크로부터 그 생산 공장을 좀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그걸 위한 증설이었고 증자였다면은 오히려 앞으로 외형 확장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노이즈를 소화하면서 시장에서도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총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하루에 뭐 20% 넘게 급락을 했다가 또 뭐 급등이 나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안정화를 찾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 8% 가깝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121선을 이탈하면서 추세를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다시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면은 밑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추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로열티라던가 뭐 마일스톤이라던가 이런 것들 실제로 좀 유입이 되고 실적상으로 찍히게 되면은 하방을 지지해주는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그리고 안정화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궁금증도 하나 더 해결해 보고 싶은데 작년 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그게 보통 1월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많이 오르곤 하는데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으로도 업종 확산이 좀 가능할까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위주로. 경우에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에 알테오젠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버리면은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그게 살짝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기존에 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네. 데이터들이 또 내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탑라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고 좀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은 충분히 어떤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재료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 현 시점의 제약바이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가운데 눈에 띈 조선주 가운데 효성중공업을 볼게요. 최근에 조선주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락한 게 개별 이슈가 있긴 한데 오늘도 결국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3% 급등 출발하다가 다 반납하고 오히려 2% 하락이에요. 조선주 뒷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력기기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효성화학 자회사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효성화학이 특수가스부 사업부가 굉장히 좀 이제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그런 사업부였었기 때문에 그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게 좀 사실이 아니었고 무산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효성화학과의 어떤 좀 그 이슈 자체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변압기 관련해서도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 HD 현대일렉트릭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LS 일렉트릭을 좀 제치고 효성중공업이 좀 2등 주자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상승이 빠르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효성화학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형 확장이 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을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개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찾는 시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추세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락이 어디서 안정화를 찾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5만 원 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35만 원 선을 보고 계신다. 네, 만약에 좀 그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까지 친절하게 도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 뜨거운 알테오젠까지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죠.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향 탐색 저희와 계속 함께 나갈 텐데요. 일단 이주연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